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하룻밤새 정치검사 2명이 몰락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특검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 씨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명 징계가 확정됩니다. 두 인물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핵심 인사입니다. 보수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두 정치검사가 같은 시점에 법과 정치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정치권으로 책임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검사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검사의 원조격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었다. 한 명은 불법 계엄으로 사형이 구형됐고 한 명은 비로하고 야비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누구의 말 같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한밤의 해프닝으로 규정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정확히 직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로함이야 홍 전 시장도 만만치가 않죠. 속으로는 윤석열을 경멸하면서도 고박콩을 씌어냈던 그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종물에 불과하고 한동훈 패거리들은 한동훈의 종물일 뿐이다 라고 단언한 그의 말을 곱씹어보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규균 조국 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이효진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제 밤에 네네네.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자, 있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 구속. 예, 정강훈 목사의 구속까지 예, 있었죠. 예. 자, 일단 그 제도권 2명만 먼저 얘기를 해보죠. 네네. 윤석열 씨 드디어 한 차례 결심 공판이 지연된 끝에 네네. 사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네네. 30년 만에 정확히 예. 같은 법정에서 네네. 같은 형량이 내려졌고 같은 말 한때 윤석열의 분신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네네.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당 윤리로부터 예. 제명 의결을 처분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순리대로 세상 일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을 듣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홍준표 전 시장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검찰 예전 쿠데타 윤석열 같이 이게 실행했던 행동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같은 날에 윤석열은 사형이 구형이 되고 또 한동훈은 그 제명이 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한국 현대사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효진 기자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어쨌거나 윤석열 씨의 이런 사형 구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좀 절연이 약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관련해서는 너무 초유의 사태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반발의 분위기가 센 상황입니다. 자, 의원님. 네네. 두 정치 검사죠. 그죠? 참 이제는 검찰 출신이 뭐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검찰 개혁에 제일 앞장섰던 왔던 당은 조국 혁신당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보는 것이 좀 더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선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형이 예상이 되고요. 중형이라면 구형대로? 구형대로 사형 또는 뭐 사실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법정형이라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중형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두 사람이 검찰 내에서 특히 특수부에서 인연을 맺어왔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 한동훈 사단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단 말이죠. 네네네. 그 진상들이 진짜 어떠했습니까?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대거 정권에 요직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한번 더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 오기 전에. 네네. 근데 그 2024년 5월 2023년 11월 14일 기준인데 그 검사와 검찰 수사관 합해서 55명 정도가 이 요직에 진출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장관급 6명, 차관급 11명, 대통령실 5명, 각종 공공기관의 이사장, 이사 감사 20명.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도 대통령실에 4명, 공공기관에 9명. 그래서 도합 검사 플러스 검찰 수사관 해서 55명이나 요직에 장관급 6명 몇 면을 한번 보죠. 네, 장관급으로는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영입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있었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박성재 이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이 저지른 좀 만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 가장 먼저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 중에 있고 예, 이재명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 조국 전 대표 사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이 국정을 검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정을 자기들 기준으로 뭐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어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소통과 협상, 타협의 그 정치의 어떤 본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그 한참 이후에나 그때 만났던가 한번 한 번 그것도 한참 이후의 네, 시간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그 당시 국정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또 검사들의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농단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노골적으로 그 불기소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정의와 상식이 짓밟혔던 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그래도 대화, 타협 이런 네네네. 건데 검찰 출신들은 상대를 피의자로 보는 네네네. 그러한 문제. 네네네.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러한 문화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 엘리트 문화 이걸 그렇습니다. 지적을 예. 유독 국민의힘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좀 유독 좀 국민의힘 쪽에 검찰 출신 분들이 서로 이제 끼리끼리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뭐 하면서 정치권에도 많이 이렇게 진출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문화가 국민의힘에 좀 많이 이렇게 목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다음 코너에서도 다뤄보겠지만 여기서 잠시만 좀 짚고 나갔습니다. 네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특히 공수처,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문을 했어요. 네네. 여당 의견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다 네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입법 예고안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 종전에 그 검찰청법 우리가 폐지안을 국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검찰청법과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그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 법원과 대등하게 지금 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이렇게 3단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공소청법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런 식으로 3단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의 네네. 체계가 거의 그걸 거의 본따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해가지고 상을 주기 위해서 뭐 검찰청 이렇게 뭐 이게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 어떤 열망, 이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입법 예고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 기소를 다시 검사가 독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끝으로는 이제 그 발표하기를 수사 기소 분리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조항을 검사의 직무에서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이번에 공소청법 조직법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고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네네. 제목이 검사의 수사 네네. 라고 해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두 개의 항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형사소송법 절차법에 관한 형사소송 196조를 폐지하지 않는 수사 기소 분리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에 대한 조국 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보안 수사권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뭐 들여다볼 정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나온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입장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최후에 남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은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폐지 쪽으로는 입장을 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그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종전에 이제 검사들은 검찰이 이제 법원과 같은 판사와 같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체계를 비슷하게 꾸몄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 혁신당 안에서는 본청, 그 지청, 2단 구조로 해가지고 일반 행정 기관의 하나로서 이제 그 공소청과 중수청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법과 거의 똑같은 체계로 만든 이번 그 입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그리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적 조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혁파를 해서 이 수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 인사 정보가 가능하게끔 그런 체계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징적인 면이 있긴 한데 네네. 공소청의 장은 쉽게 생각하면 공소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법에 보면은 검찰총장이라 그렇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개헌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검찰총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 기관이 아닙니다. 네네네. 국회의원 대통령이나 이런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 행정부의 헌법의 일원이죠. 일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이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고 공소청장은 헌법 몇 조에 따른 검찰청장으로 간주한다. 법에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조국 혁신당 안에서는 그게 있었고 원래 민주당 안에도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고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해가지고 논란을 갖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이번 정부안에는 간주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소청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의 장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 자체가 그 추진단 내에서 검사들 파견된 검사들이 그 입법안 초안을 좀 작업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청법을 거의 이제 검사를 이제 수사사법관 등으로 바꾸면서 이 어떻게든 이제 계속 반전의 기회를 보려고 좀 이런 법안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혁신당은 그 책임론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 새 정부 들어서서 봉국 민정수석 전에 또 다른 이제 검사장 출신께서 그때 잠깐 한번 물망에 오르시다가 낙마했었죠. 낙마하시고 그 이후에 또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차장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오셨을 때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네네. 비판 성명도 내고 근본적으로 이 검찰이 아니 비검찰이 주축이 되어서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뭐 로드맵이나 이런 이 법안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봉욱 그 대검차장이 뭐 인품은 아주 훌륭하신 개인적인 인품은 뭐 그 무난하고 온건하시고 저도 좀 그런 평을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별도로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때 많은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그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규근 조국 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유효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